안녕하세요. 1년 차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가정 환경에 놀라면서 현실을 깨달았어요. 예전에 듣거나 드라마에서 보았던 것처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어쩌다 보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남편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예비시댁이 가난한 가정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6살 많은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도박으로 재산을 날려먹고 잠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어머니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시지만 해당 상황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털어놓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나 알아요. 이야기가 힘이 든다. 어머니께서 낮은 곳에서 힘들게 살고 계시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가족관계와 삶의 어려움이 느껴지는 이야기이군요. 그럼 기다려주세요.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남편이 무리를 했을 것이고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텐데요. 혼수비를 마련할 때 자기는 많이 도와주지 못했었다고 말하며 결혼 후에도 특별히 금전적인 도움을 주진 않겠다고 백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심했긴 했지만 다이도 하기로 하였고 누나도 챙기길 알았으며 가족으로서의 책임감도 있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제 집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약속했었고 그 모습이 기분 좋게 보였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제 남편만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도 이 문제에 대해 몇 번 논의해봤지만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노후 대책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누이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결혼 후에는 우리 집안에 충실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해도 되는지 이제까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너가 결혼해도 힘들 것 같다고 생각되면 결혼하지 말아라며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도 건강하지 않고 아버지 없이도 힘겹게 아이들을 키우셨다 해도 어렸다는 이유로 가르나 하기는 사람답지 않습니다. 내 신랑이 그렇게 믿음직스러워 보이나 라고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으로 부담 없이 살 수 있고 너희들에게 걱정할 일도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형편이 어렵더라도 아버지 없이 아이들을 키우느라 평생 일해온 버릇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존재 같이 일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우리가 크게 책임져야 한다거나 그런 분위기도 아닌 것 같아요. 형석 씨도 결혼하면 우리 집을 최우선으로 챙긴다고 하고 제가 너희가 결혼한다면 수도권에 30평짜리 집 하나와 차를 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행복하게 잘 살아봐요. 아니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형석이가 좋은 남편이 될 것 같아서 혼자 떠나기가 싫어져요. 엄마는 결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남편은 약속한 대로 시어머니나 신우에게 돈을 퍼주지 않았어요. 용돈과 생활비만 조금 주고 나머지는 함께 썼어요. 문제없이 잘 사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은 가족들과 자주 만나고 식사하며 외출하고 영화도 보는데 그 비용을 항상 남편이 내거나 제 생활비를 사용하게 했어요. 결혼한 처음엔 시어머니도 밥 사주고 했지만 지금은 내가 맡아야 된다는데요. 시어머니가 계산을 맡겠다고 하면서 다 같이 저희들이 손을 흔들며 거절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 시어머니와 신우는 계산을 한 번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남편에게 이야기해보지 않고 계속 참았어요. 어쩌면 스스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저와 남편은 가족인데 시어머니는 혼자고 시누이는 혼자 오지도 않고 늘 자기 자식과 남편까지 데리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밥을 먹어도 가장 많이 먹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신우도 버릇이 없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걸 생각하려고 해도 잘 안 돼서 계산 문제가 신경 쓰이면서 만남을 자제하게 됐어요. 저라도 안 나가면 생활비는 카드에서 결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왜 우리 가족들이랑 잘 안 나가려고 하는지 물어봤어요.
혹시 자주 만나서 불편해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말을 말까 고민하다가 당당하게 말해봤어요. 솔직히 조금 불편해. 나도 좀 생이 된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여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식사나 나들이를 가도 입장료 내고 무엇을 하건 형님이 내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건 알아. 그렇게 말함으로써 남편이 당황해했어요. 그 황당한 모습을 보고 제가 또 남편만 미안해할 것 같아서 후회도 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말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어머니께서 결제하실 거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질문해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같이 밥을 먹어도 형님 네 아들만 있어. 아들들이 한창 많이 먹고 큰 나이인데 자기 자식들이 제일 많이 먹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큰 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뻔할 텐데 어째서 미안해하는 것 한 번 없이 오히려 당신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걸 보고만 계시네. 아주버님도 마찬가지로 나라도 안 가야 입 하나라도 주겠다 싶더라고. 그러네. 누나가 우리 가족들끼리 있을 때 형편이 어려워서 배려해보던 습관이 들어서 그런 걸 생각 못했나 봐. 나도 그걸 생각 못했어. 나도 혼자였을 때는 내가 늘 살았거든. 알아. 근데 당신의 행동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배려라는 걸 다들 아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이야. 배려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문제야. 돌아가면서 계산하는 걸 안 하시고 자기 자식들 입에 맞추는 걸 감당하지 못하면 남들이랑 밥을 먹는 게 그만인 게 맞지 않나 싶어. 언제까지 당신이 그들에게 밥을 주고 다닐 수는 없는 일이잖아.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해. 나는 아무래도 내 자식이 아직 없어서 그런지도 몰라. 조카들이 그냥 예쁘니까 나도 모르게 돈을 쓰는 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당신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엄청 많이 만나고 놀아주었고, 그래서 나에게도 자식들 같았어. 당신이 애를 좋아하지 않아서 더 이해 못하는 걸 수도 있어? 당신의 조카가 없어서 남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저도 뭔가 더 말할 수가 없어. 알겠다고 해야지. 그래도 자기 조카들이 예뻐서 그런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을 원하시면 다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번에 메일 결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연인은 잘 안 나올 거라며 못마땅한 생각이 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학원비를 내고 핸드폰까지 사주고 있다는데 아니면 또 까무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만든 팔자인데 누구 다 수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이제 연락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아이들이 아파하면 이야기하고 병원비를 아까워해서 안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속삭이면서 말하더니 아유 잔소리예요. 변비 때문에 꼬박꼬박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을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통화를 듣게 되어서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게 다시 침실로 들어가 자는 척을 하게 되었어요. 대화 내용은 제 남편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용돈 주는 수준이 아니라 학원비, 병원비, 그리고 이제는 핸드폰까지 사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비용은 어떻게 내주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만나는 거 자제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대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배신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들은 것이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머리만 아프고 공용재산에 손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자기 돈으로 쓴다고 한다면 에라. 모르겠다. 나 두자 하는 마음이 확 들어서 그냥 모른 채 하고 내버려 뒀어요. 그러던 남편에게도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큰맘 먹고 말하게 되는 일이 하나 생겼죠. 시누인 첫째 아들이 대학 갈 때 일이었어요. 남편이 글쎄 첫째 조카 대학 등록금을 한 번 내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애들한테 돈을 썼다고 제가 몰랐다고 생각하니 당당하게 말했겠죠. 그러나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는 자리인데 다른 가족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장을 사주고 용돈을 주신다는데 우리는 그럴 여력이 없고 그동안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첫 학기 등록금을 내주면 어떨까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대학 등록금은 얼마나 하냐고. 아이야, 당신이 내주겠니? 중학교 시절 내가 학원비를 다 내줬잖아.
내가 그 이야기를 꺼내니 꽤나 당황해 하더라고. 어떻게, 알았어. 우리 누나가 말했나 아니면 내가 했나? 솔직히 말해봐. 고등학교 3년 내내 학원비만 내줬어. 핸드폰을 사줬지? 핸드폰 요금은 누가 내었니? 그거 형이 내준 거야? 내 생각엔 그것도 다 당신이 계속 내준 것 같아. 간간히 얼굴 보고 명절 때 만나 용돈을 주라고 10만 원, 20만 원씩 주었지? 형님한테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에 보내라고 병원비를 따로 주었어. 근데 뭘 못해주고 부족하게 해줬다고 이제 대학 등록금은 당신이 다 알고 있었어. 알았어. 그게 어떻게 알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걸로 돈을 내주는 거면 가만히 있겠니? 정말 솔직하게 말해야겠다. 다른 것들도 해줬지만 진심으로 말하겠어.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지금까지 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몰래 두었던 이유는 나도 알지만 모른 척 해줬던 것 때문이야. 당신이 조카를 너무 사랑해서 힘들어할까봐 그냥 둔 거야. 하지만 아이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어떻게 외면해? 나도 누나가 어릴 때 홍역에 걸렸을 때 못 가고 울부짖던 걸 기억해. 그때부터 몇 번 보내주기도 했어. 눈물 난 무모한 상황 알잖아. 그런데 왜 내가 견디면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다 부자가 아닌 거 알잖아. 언젠가 아버지가 떠날 때 엄마에게 남겼던 유산이 우리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는 그걸 건드릴 생각 없고 엄마의 노후 자금이라 생각했어. 다 우리 둘의 월급으로 사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애 없잖아. 만일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훌륭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당신은 그 계획에 아이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 이 상황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절대 우리가 받은 유산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 없어. 그리고 나도 우리 아이를 갖고 싶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임신이 안 되고 있어? 그 아이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애들을 외면하는 것 같아. 그 집안에서 가장 같은데 집안의 가장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없으면 그 느낌은? 완전히 이해가 안 가네. 당신이 이 집에서 아버님 역할을 하며 큰돈을 가져다 주면서 아주버님께서 당신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상식적으로 형편이 어려울 때는 잠을 줄이고 투잡을 해야 맞는 거 아닌가 싶어. 제 자식들이 병원비도 못 내어가기에 여보야. 말이 왜 저렇게나 심해? 매형님도 노력해서 살려고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은 안 들어. 제 자식들은 삼촌한테 병원비를 받고 핸드폰도 얻어서 이제 대학 등록금까지 내준대. 하지만 형편이 그렇게 어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살아야 한다면 형님과 아주버님의 모습은 거리낌이 없어 보여.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형님께서 얼마 전에 지갑을 사셨다던데 명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짝퉁도 한두 푼 안 하는 건 알아요. 저가 하나 사준 거예요. 누나는 몇 날 전에 동창 친구들을 만났대. 다른 친구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자기는 안 가겠다고 했다더래요. 남동생이 속상해 했더라고요. 명품도 아닌데 이미테이션 하나만 사줬는데 얼마나 기뻐했는데 당신이 그것 받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는 말하지 못하겠죠. 짝퉁이라고 했는데도 좋아해서 날아갈 것 같다 그랬대요. 너무 죄송해요. 가족들에게 좀 더 엄격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네요. 그런 일로 남편과 말싸움하다 보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지금은 공감해줘야 할 사람은 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시누인 집안에는 엄청난 공감과 따뜻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마치 나 자신이 냉혈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속이 좁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족들 사이의 정을 끊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면 남편은 자기만 푹 끓이고 미안하다 하고 근데 자기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누나가 불쌍해서 그런다고 하고 아이들은 물러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남편에게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저렇게 따뜻하고 착한 사람에게 반했는데 이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상한 건가 싶기도 하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아이가 없어서 조카들에게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겼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우 부부가 조카들과 함께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 신우가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보더군요. 그 순간 나는 혹시 신우나 조카 중 한 명이 남편에게 우리 집 하나 사줄 것을 요청하는 말을 할까 봐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지만 아이가 생겨서 남편의 지출이 줄고 부부 관계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듭니다.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친정어머니께서 쓰러지셨어요. 출혈장애 판정도 받으셨는데 요양에 들어가서 요양병원에 일주일 만에 떠나셨어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에 너무 슬펐어요. 임신 중이라 어머니를 챙기느냐, 아이를 챙기느냐, 몸을 챙기느냐, 정신으로 버티느냐, 모두 힘들더군요. 그런 나를 보고 남편은 어머니 발인을 맞추고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어머니 유품은 남편이 오늘 잠깐 들러서 정리해두고 오겠다고 했어요. 이틀 동안 혼자 쉬려니 마음이 쓸쓸하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무작정 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친정집에 들어가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시댁 식구들이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었죠. 현관에 들어서니 신나는 노래소리가 나오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비싸 보이는 물건을 챙겨가자고 했어요. 현관에선 어두워져 제가 우두커니 서 있는데 안방에서 시누이가 나와서 신나게 춤을 추더라고요. 사람이 돌아가셔서 건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형이 가지고 와서 완전 좋은 물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상태가 좋아 보여. 내 방에 있는 물건들은 전부 비싼 것 같아. 이 정도면 한동안 생활비 걱정 없을 것 같아. 너를 위한 물건은 건드리지 말아야겠어. 나이든 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니까. 내 방은 내 것이니까 너는 다른 곳에서 찾아봐. 어머니는 옷장을 많이 가져가려 할 거야. 내가 나이든 녀석 취향의 옷만 있으니까. 어머니가 양보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도 침대는 양보할게. 어머니가 돌침대를 선호했던 것 같은데 내가 딱딱한 침대에서 자는 건 못해. 그나저나 죽은 사람 침대를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 문제 있는 물건이 있다면 나에게 가리라. 장례를 치르고 천국으로 갔을 테니 이 분쟁을 겨우니까. 여는 내게 돈을 주기가 힘들겠지만 몇 년 동안 신용을 잘 유지해왔어. 그리고 핸드폰을 주고 핸드폰 요금을 내도라니 언제 주었는지 모르겠어. 됐다. 이미 3년이 다 됐을 텐데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줬던 것 같아. 내가 학원비와 병원비를 지불하니까 돈을 까기는 이상하겠지? 어쩌면 모든 것이 들킬 수 있어? 미안하다고 했어. 어머니와 누나를 잘해줘야 돼. 연희에게 존경을 보이면서 잘해주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어. 아이구야, 너. 아이구야, 너 나한테만 믿고 키우고 있는 내 자식이야. 내가 이제 말 잘해야 돼. 너를 평생 챙겨줄 테니까. 안 그래? 아무리 봐도 너 정말 제정신이야. 그렇지 않아? 준호 너랑은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 아이구야, 아이구야. 밖에서도 말 좀 조심해라. 준호가 형석이 아들인 걸 아는 사람이 나타나면 큰일이야. 지영아, 너도 맡아 아들 키울 테니까 형석이에게 좋은 영향을 줘. 형석이가 이미 잘 움직였으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사돈이 일찍 돌아가셔서 유산도 안 가져나간 것 같아. 그래서 나 경찰에 신고했어. 불이 꺼져서 어두운 현관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나 봐. 신이 나서 떠들었더니 경찰이 10분도 안 돼서 왔어.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가 신발 챙기러 나와서 우연히 마주쳤어. 경찰들은 데려가라 했지만 남편이 노래를 들고 나와서 사태가 복잡해졌어. 시어머니가 당황한 모습을 보였는데 남편이 노래를 내린 후 맨몸으로 나가라 했어.
그런데 너는 남의 아들들한테 왜 집착하는 거지? 가족 형편이나 애들 힘든 걸 알아봐.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은 그만해. 이야기의 요지로는 여자가 유전자 검사 결과로 남편의 첫째 아들이 사실은 다른 여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기반 위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고 끝에 고생했던 남주인공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전달받고 이 사실에 대해 충격을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종이 한 장에 적어 남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여자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자는 이 편지와 함께 남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들을 함께 보내며 자신이 결혼 전 당시의 관계를 남주와 가진 적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현재의 사실을 밝히는 과정을 거쳐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함께 들어온 사진과 서류들을 통해 여자가 말하는 사실이 실제로 맞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남편이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여자에게 자기 애정은 누나에게 맡기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결혼을 한 여자가 있다. 결혼할 여자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아들을 옆에서 평생 조카처럼 키우고 유복하게 돌보겠다고 했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는 충고를 했던 것이더라. 물론 너도 나이가 어리고 내게 결혼해도 별로 좋은 것이 없을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린 만나본 적이 없다는 말을 주장했다. 받은 우편에서 자기 이야기를 믿지 못한다면 직접 친자 검사를 다시 해보라고 하며 출생증명서가 필요할 것이라고 첨부했다. 나는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말하자 내 남편의 말에 속았다며 다시 생각해보면 자신을 신경 써야 했다고 생각했다. 결혼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 가벼운 속임수를 이용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자기도 키워야 했던 것 같아서 당혹했다. 또한 남편이 이 신우의 아들들에게 해주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 남편은 내가 미쳤다고 조카에게 핸드폰 요금을 내도록 하고 학교비를 지원하고 대학 등록금까지 내다는 것 등을 하는데 납득해야 했다. 결국 나는 결혼 생활에 이상함을 느끼며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남편의 책상 서랍을 뒤져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찾아 신우의 집으로 가서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다. 사실 전 아무런 생각도 없었지만 남편의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의심이 생겨 얼굴도 확인해보지 않은 우편물의 소유주의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나는 아이를 가지고 있었으며 남편은 나와는 조금 떨어진 사람일지도 모르는 생각이 들어 감정적으로 화가 나고 속상했습니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냈고 확실한 결과에 안도하며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었기에 안도했습니다. 이틀 후 우편으로 결과가 도착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날은 남편이 시부모님과 다녀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친자 검사를 위해 서류를 불렀던 것이 아닌 총을 말아들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배려가 없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제게 상처를 준 사람이었던 남편은 사기 결혼을 해 양심이 없이 사기꾼처럼 행동했습니다. 그의 의도가 유산을 노리고 그저 접근한 것이라면 이 법적 분쟁을 끝까지 이겨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동물이 혼자 달리다 무릎을 꿇고 바로 뱅뱅이를 시작했어요. 여자는 죄를 자아내고 미안하니까 실수를 해버렸어요. 당신과 착하게 지내보고 싶어서 속은 거지요. 유산을 노리고 당신에게 다가가려 했더니 너무하네. 누가 그래? 그 사람이 그래? 그 사람이 당신에게 연락했다고. 그 사람 아니야. 준우가 그래? 그 사람이 당신을 연기했다고. 그 사람이. 그 사람도 야 이 쓰레기 새끼야. 많이 어리면서도 그런 놈을 따라다녀서 후회스럽다. 결혼은 아닌 것 같아서 손을 뗄 거야? 놀려는 게 어린애들이고 결혼은 다른 여자랑 하고 싶었니? 너도 누나에게 맡기고 또 너를 돌봐주는 누나라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제발 백소리 지르는 걸 그만하면 신우는 슬슬 눈치를 살피면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시어머니가 왔어요.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물론 빌고 있었어요. 너나 네가 오해를 하고 있나 보다. 우리가 그런 쓰레기는 아니라고.
주사진 엄마도 애를 키우는 생각 하나도 없었어. 당신이 알아요. 우리한테 믿고 맡겨놔 갔을 거야.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자기 애를 뺏길 수 있는 모성애가 같은가? 우리의 형석이가 자기를 버리고 당신과 결혼했기에 그런 거야? 질투 때문에 그래? 질투하는데 솔직히 그 사람은 놀기 좋아하고 미래 계획은 없어. 결혼에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야. 그러나 다정한 야망과 함께 나를 맡겨가겠다고. 그래, 나도 억울해. 당신을 속여서 미안하지만 나도 쓰레기로 만들면 안 돼. 억울하지 않아, 억울한 게 없어. 이런 말은 통하지 않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나랑 양다인 것을 넌 잊었나? 그 여자도 만나면서 나를 만난 것인데 그 여자 정리하고 뭐 그랬던 거 아니야? 양이었던 것만으로도 지금 이혼 사유가 충분한데 넌 나한테 아들 있는 것도 속였어. 조카 누나네 형편이 어려운데 가족이니까 도와줘야지. 내가 냉정하지 않은 것처럼 속을 필요는 없어. 좁은 사람인 척 이야기하더니 나를 그렇게 몰아세울 때 미안하다니 얼굴 한 점 안 변하고 그런 거짓말을 해. 너희들 다 고소할 거야. 그러니까 알아둬. 당장 나가. 우리 엄마 물건 하나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도죄까지 추가하게. 경찰분들에게 시댁 인간들 전부 내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경찰분들이 그 인간들을 엄마 집에서 끌어내 주었다. 엄마 집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바로 이사짐 센터를 불러 살던 집에 있던 제 짐들을 모조리 정리해 엄마 집으로 보내기로 했다. 남편은 전날 밤 경찰에 끌려나간 뒤도 밤새 제게 연락하고 다음 날 회사 연차를 내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나 봐. 이사짐 센터 직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니 허둥지둥 달려나와 바로 가랑이를 붙잡고 땅에 엎드렸다. 여보, 당신이 받았다던 우편물 나도 다 봤어. 아, 저거 다 거짓말이야? 여보, 내가 다 설명할 테니 당신도 납득하게 설명할 테니까 일단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응, 아이 이 사람들 다 뭐야? 옷방에 있는 여자 옷들을 싹 다 포장해 주시고 욕실에 여자 용품들이랑 주방에 나는 집안의 식기나 가구, 가전제품을 모두 가져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으니 조심해서 싸주시고 남편은 짐 정리를 해야 해. 난 짐 정리를 하는데 남편이 엄청나게 귀찮게 따라다니며 울고 떼고 빌고 있어. 자기야 미안해. 거짓말을 했어서 화난 거 알아. 내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널 놓치기 싫어서 그랬어. 그 여자가 우리 아이 준호고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거짓말이야. 좀 얘기를 해주길 바래? 아, 나랑 둘이서 얘기를 하긴 어려워. 내가 나랑 결혼한 동안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잖아. 준우한테 퍼나르는 거에 대해 이해 못하면서 내가 문제인 것처럼 말해왔지? 이해해요. 미안해. 하지만 내 이상한 사람 만들어 근사하게 말해. 우리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것도 있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넌 모를 거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해가 된다. 평소처럼 너 혼자 나쁜 상황에 빠져 만들지 않게 돼.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애 제안해juk 아기 좋아하는 것을 잘 알지. 자랑 조심하길. 친구들 애 아기 예쁘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 것 같아. 그건 너무 이상하다는 걸 알아? 애 좋아하는 정도는 다를 수도 있어? 그게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어? 아들이나 조카 예쁘다 하면 다들 그래?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너가 애가 싫어서 이해해 못할 뿐이야. 가스라이팅 말고 뻔함한 놈 왜 그렇게 예민한 거야? 이러면서 짓을 하고 있어? 정말 꼬여있나 봐. 숨기고 있는 사실 어리광했어. 뻔뻔하게 그는 정말 뻔뻔한 사람이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정말 감히 이해할 수 없었어. 너와 얘기할 때 항상 마음이 불편했는 줄 알았어. 그런 걸 일부러 하는 거 알면서도 그러는구나. 너에게 놀라지 않을 거야? 몇 년 동안 내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며 봐왔지만 더는 이해할 수 없어. 이제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오늘부로 너희 집에서 떠날 거니까 너도 내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거나 알아서 하길 바라. 아니, 나는 가지 않을 거야. 우리 아이 때문에 여기로 왔으니까
이 집을 왜 내놓냐고? 너의 마음대로 집을 팔아버리면 우리 아이는 어떡하냐고. 할 것이 없어. 그래. 그렇게 얘 곁에서 아빠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어차피 내 이름으로 된 집도 팔 거니까. 남편은 날 놓치기는 싫어하고 아까워했나 봐. 이사를 정리하며 집 밖으로 나가면서도 계속 전화를 걸고 난리를 피웠지. 얘 없이는 우리의 하늘이 더 넓다고 했는데. 아빠 같은 사람 밑에서 키울 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이었겠어. 얼마 안 있으면 내 이름으로 된 집도 팔 것 같아. 그날 그들의 행동을 보며 내게 너무 힘이 들었었나 봐. 그날 밤 얘가 나를 떠난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 남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던 얘까지도 사라져버린 게 이제는 짐도 정리했고 이혼 소송도 진행했어. 사기꾼이었던 아빠 밑에서 키울 뻔했지만 이걸 다행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얘가 나를 구해준 거지? 다시 사기에 넘겼겠지? 결혼이 인정되면서 우편을 보내주셨던 그 여자분이 증인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여자분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이 모두 인정되자 제 남편은 상당한 위자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위자료를 모두 받아내었고요. 상대방 가족들은 위자료 상환을 위해 사채를 조기 상환하라며 압박했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던 신우가 갑자기 연락을 해오면서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짓기에는 냉혹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쌓인 시간을 생각하면 결혼 파경의 아픔은 큰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혼 생활을 해온 동안 숨긴 자녀가 있는지, 누가 이혼한지 여부 등에 대해 호소했습니다. 신우가 자식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자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아쉽다고 했고 상황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약속된 돈은 아이에게 사용하였고 긴 고민 끝에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저의 생각부터 시작하지 않을게요. 투자할 때는 어떤 일을 하든 돈을 더 벌기 위해 계획해야 하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네요. 전화해 주셔서 감사해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돈을 벌어야죠.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전 남편도 연락이 없는데 신우가 몇 번 그랬더라고요. 결혼 생활 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했고 차단했어요. 혼자서 잘 먹고 몸도 잘 챙기며 잘 지내고 있어요. 친구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었지만 생각보다 괜찮았고 속상한 일도 잊었어요.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현실이 엉망진창이었던 시절이 아득하게 느껴져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만나실 때 조심하세요. 좋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도 이야기를 통해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길 바래요. 부족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무사히 해결하시길 바라며 이만할게요. 감사합니다.